자,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순서상 개수 문제고요. 조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 4점짜리는 최소 기준이 두 개 이상 나옵니다. 자, 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중복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순서상의 개수 문제고요. 나는 한 직선이 왜 있지 않답니다. 한 직선이 왜 있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얘는 개수가 몇 개 안 나오니까 A, B, C에서 나오는 개수를 찾아서 대입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의 한 직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기울기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점을 A, B라고 A, B, C라고 했을 때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 그걸 만족하는 A, B, C 중에서 합이 6인 거를 뭐하면 돼? 찾으면 되겠죠.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습니다. 20 몇 개 정도의 일일이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자 A에는 평균 3개가 있고요. 상자 B에는 곰돌이 4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한 진열대에다가 일렬로 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열된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진열시키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상자 A에서 큰 거 꺼내고 작은 거 꺼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꺼내든 상관은 없고요. 진열된 상태의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문제 매우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일렬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진열된 상태의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순으로 진열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자 A와 상자 A에 있는 평균 3마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자 B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크기 순으로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평균 인형은 이런 얘기예요. 상자 A에서 가운데 거죠?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공 인형보다 왼쪽에 진열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조건이 두 개 있는데 가를 먼저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기준이 두 개가 생겨버리면 항상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더 특수한 상황인가. 그죠? 그때 우리가 가나 나, 지금 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순으로 진열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나가 훨씬 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자 A 왼쪽에 두 번째 평균, 상자 B 왼쪽에 두 번째 큰 거 왼쪽에 진열한다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자리를 먼저 잡아 놓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7개 만들어 놓고요. 두 개의 자리를 먼저 뭐 하면 됩니까? 만들어 놓으면 되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그 순서에 맞춰서 두 개는 되어 있고 그러면 상자 A에 있는 평균 두 개를 또 뭐 하시면 됩니까? 자리를 맞추면 되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정리해서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은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빠짐없이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도 쉽고요. 이거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나열과도 관련이 있고 중복 조합인가 이렇게 고민해 버리면 문제 어려워집니다. 그냥 문제를 인형을 나열하는데 기준 두 개 준 겁니다. 가를 할 거냐 나를 할 거냐 판단하는데 나가 더 훨씬 더 특수해 보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먼저 놓는 거죠. 그럼 놓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우에 맞춰서 나머지 거 가의 조건에 맞게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문제의 난이도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풀어서 해결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해야 시간도 줄어들어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 b, c 세 수의 곱이 1보다 큰 자연수랍니다. 1은 아니래요. 1보다 큰 자연수인데 a, b, c가 이 n제곱을 만족하는 개수가 28개랍니다. 이럴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어차피 a랑 b랑 c랑 곱하는 게 2의 n제곱 꼴이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과 관련 있는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 그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ABC를 찾아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n에다가 뭐 한 2, 3 정도 넣어보시면 AB의 개수가 나오고요. A, B, 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에다 3 넣고 4 넣으니까 숫자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요약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꽉 이렇게 틀어막혀 있으니까 확 풀어서 푸는 게 좋습니다. 대입해서 숫자의 변화를 확인하시고 푸는 게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머니 안에 0, 2, 3, 5가 있답니다. 이 중에 4개 공을 꺼내고요.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넣는 시행을 3회 반복한답니다. 그래서 3개의 공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한 값으로 나온 가능한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과정에서 나오는 숫자의 그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뽑아서 서로 곱한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 곱해서 0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곱한 숫자들이 작은 것부터 가는 거고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곱한 숫자는 작은 것부터 가야 되고 또 뽑을 때 놓고 보고 다시 놓고 보고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숫자도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은 숫자 크기 순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큰 숫자는 5, 5가 되겠죠. 그러면 숫자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작은 수를 하시든지 큰 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 문제 중에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둑돌을 우리가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바둑돌 뿐만 아니라 모스보드 점과 점이 있고 또 길게 이렇게 선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좌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진법도 마찬가지고 0, 1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교대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흰돌 여기서 돌려 얘기하면 흰돌, 검은 돌, 흰돌, 검은 돌, 흰돌, 검은 돌 이런 거죠. 흰돌, 검은 돌, 흰돌, 검은 돌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것들의 문제는 흰돌, 검은 돌, 흰돌, 검은 돌을 먼저 잘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바둑알을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대로 집어넣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최단거리 문제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오른쪽 한번 가고 위로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위에서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바꾸는 거죠. 흰돌, 검은돌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위,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을 바꾸는 거나 색깔을 바꾸는 거나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횟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횟수에 대한 문제는 그 횟수를 먼저 세팅을 해 놓고요. 좌우의 횟수, 흰돌, 검은돌에 검은돌, 흰돌 그 변화되는 그 경우의 횟수를 세팅을 해 놓고 나머지 바둑알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나머지 바둑알을 집어넣는 게 중복조합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문제도 검은색 2개 있는 거 4번, 그 다음에 B가 2번이고 C가 2번이고 D가 1번인데 BC, 그러니까 흰돌, 검은돌, 검은돌, 흰돌을 이렇게 변화되는 게 2번, 2번씩이기 때문에 BC를 먼저 세팅을 해 놓고요. 나머지 바둑알을 가지고 됐습니까? 나머지 바둑알을 가지고 A형이 4번 나오고 뭐가 나오게? D형이 1번 나오게 바둑알을 잘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횟수, 방향이 바뀌는 횟수, 뭐 이런 것들은 특이한 형태라서 문제를 유형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A, B, C, D 다 더해서 20이고요. A, B, C는 모두 D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가해 조건은 물론 2 이상의 자연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복적에서 많이 봤던 그런 패턴이고요. 나는 이 문제에서만 보는 매우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D가 가장 특이하죠. A, B, C는 모두 D의 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특이한 D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분류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D의 배수니까 D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특수한 상황에 를 기준으로 잘 분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8번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각 자리의 수의 합은 1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의 모든 수는 모두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 중에서 나가 더 훨씬 더 특수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홀수들을 먼저 정리를 해 놓고요. 그 중에 잘 4개를 4자리 숫자니까 자연수 4개를 골라서 합이 14가 되는 경우를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하나의 시행처럼 보이지만 안에 잘 뜯어보면 여러 개의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4개를 꺼내야 되는데 홀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홀수의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4개를 꺼낸 다음에 그 4개 중에서 합이 14를 되는 걸 골라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스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2가 A인 직각이동 삼각형의 모양의 스트지 4장이 있습니다. 색깔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창문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값, 시트지가 쫙 있는데 그쪽 오른쪽에 창문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창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창문에다가 시트지를 던진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 함수 관계로 표현하시면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든 15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자 2명 있고요. 남자 4명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인데 그 n개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한 종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을 먼저 붙이던가 아니면 직각이등변 삼각형 모양을 먼저 붙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붙이는 게 편한지는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먼저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을 붙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붙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함수 관계를 이해로 하는 게 편하고요. 집단이 서로 다른 n개가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항상 한 집단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죠. 8장 카드에서 5장의 카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한 카드에 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5장을 선택을 하는 건 일반적인 거고요. 특수한 상황은 그 5장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니까 5개가 짝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짝수이거나 아니면 홀수가 2개이거나 아니면 홀수가 4개이거나 그렇죠? 그럼 다 짝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먼저 더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5장의 카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기준이 최소 2개 이상 나올 때는 특수한 기준에 맞춰서 분류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분류하시면 경우의 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라 그런지 경우의 수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자, n의 개수를 찾는 건데요. 10 이상 99 이하의 홀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으랍니다. 그러니까 끝자리만 홀수인 거예요. 이거 또 문제 푸시다가 각 자릿수가 홀수라는 게 아니에요. 끝자리만 홀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0부터 9까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n의 각 자릿수의 합은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하냐면 일단 자릿수가 서로 다르니까 자릿수가 두 자리일 때, 세 자리일 때, 네 자리일 때 먼저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각 자릿수의 합이 7이 되는 상황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려면 수의 적절한 조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끝자리에 홀수를 놓고 순열을 돌리시면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잘 맞춰서 특히 이 자릿수가 서로 다른 경우는 자릿수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그죠? 겹치지 않게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x의 원소가 유한계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6개 유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가나의 조건을 맞춰서 이 조건을 맞는 함수 f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그 집합 x에서 x로 정의역도 x고 치역도 x죠. 공역도 x죠. 치역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함수 관계를 물어보거나 합성함수 관계를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 일일이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도 x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을 넣어서 fx와 f-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왜냐하면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우를 뭐 해야 돼?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x가 양수이면 y값도 양수이다. 이 두 가지를 대입해서 적절하게 해서 그들의 관계식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함수 fx의 개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원소가 유한계인 x에서 원소가 유한계인 y로의 y로의 그런 함수 개수 문제나 또는 함수값의 문제들은 항상 직접 대입해서 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순서상의 개수 문제예요. 중복조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중복조합에서 아주 많이 보는 형태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나는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란 얘기니까 자연수 개수에 3의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돼야 되니까 3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가는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이고요. 나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한번 분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x, y, z, w 중에 두 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쭉 적어요. 근데 18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좀 하다 보면 15도 안 되는 걸 15까지는 되는데 16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개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중에 두 개 고르는 거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이쪽에서 나머지가 2인 거에서 두 개 골라서 x, y, z, w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수식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가는 일반적인 상황,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특수한 상황,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잘 분류해서 가의 경우에 맞춰서 다들 18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좀 더 경우의 수 문제를 잘 분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선택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 문제가 중복 조합인가 아닌가 조합인가 중복 순열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8개를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특별한 경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하고 간,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래요. 자, 8개를 선택하는 시행을
전체 시행에 하나의 시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사과는 1개 이하를 선택을 하고요.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 배, 귤을 각각 1개씩 이상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많이 보는 그런 문제죠. 그쵸? 기본 문제입니다. 각각 하나씩 더하는 거는 사과 1개 이하의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 1개 이하를 선택하는 게 특수한 경우니까. 그래서 사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감, 배, 귤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사과를 1개 선택해서 감, 배, 귤을 각각 1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중복 조합이다 아니다를 선택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아닌 종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2개가 나와 있고요. 가와 나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 형태와 관련이 있는 형태고요. 나는 매우 특이한 형태입니다. x하고 u가 뭐하다니까 다르답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분류를 쭉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항상 이렇게 2개 이상 있을 때는 가장 특이한 형태, 특수한 형태의 점을 기준으로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세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가나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가는 3개 합이 짝수고요. 나는 15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이 2개가 나와 있죠. 가에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할 것이냐, 나의 조건을 마치 정리할 것이냐인데 일단 나에는 우리 중복 조합에서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식 관계에서는 중복 조합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가 훨씬 더 기본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나보다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를 기준으로 먼저 A, B, C를 싹 정리하신 다음에 그 중에 나의 조건을 맞는 값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경우의 수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0이 아닌 4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인 되는 거니까 4자리 자연수를 먼저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그 경우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0이 아닌 4자리의 자연수. 자, 여기서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특수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잘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걸 나중에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 그릇 ABC에 남김없이 담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게 많아요. 무엇을 어디에 담는다든가, 뭐 이렇게 앉는다든가, 아니면 뭘 던진다든가,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 관계예요.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이 있고, 거기에서 서로 대치되는, 뭐, 맞히거나 앉거나 하면 치역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왼쪽에 5개를 1, 2, 3, 4, 5를 놓으시고 오른쪽에 A, B, C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가장 특별한 조건은 그릇 A에 과일 2개가 담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릇 A에 과일 2개를 먼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담고요. 나머지 과일을 어떻게 2개만입니다. 2개만이니까 다른 거 3, 4, 5는 BC에다가 주면 됩니다. 함수 관계죠, 그냥. 그래서 충분히 뭐 이렇게 담는 거라든가 뭐 볼펜을 필통에 넣는다든가 학생 의자에 앉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함수 관계로서 표현을 해 놓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고요. 경우의 수 문제는 뭐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는 일단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이렇게 잘 분류해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처럼 어떤 시행을 순차적으로 계속을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 순서의 하나하나의 시행을 하면서 경우의 수 문제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시행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6번 같은 경우는 시행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꽃병 A에 먼저 꽃을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병 B에 꽂는 겁니다. 그래서 꽃병 A를 먼저 꽂고 나서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를 골라서 그 다음에 꽃병 B를 꽂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행을 잘 구분해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을 잘 구분해서 첫 번째 시행에서 한 가지 경우를 가져와서 두 번째 시행을 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글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좀 근데 이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고요. 어차피 30번 문제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쭉 보면 AI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A1이 2이고 AP가 8인 경우의 수를 모두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들을 가나다를 다 맞춰서 9개의 공을 다 꺼내야 됩니다. 한 개씩 모두 꺼낸다고 되어 있으니까. 꺼냈을 때 A1은 2이고 AP는 8이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찾는 건데 PQ가 1과 9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니까 PQ를 2, 3 또는 2, 4, 2, 5, 2, 6, 2, 7, 2, 8 이렇게 문제를 좀 상황을 좀 해석해 보기 위해서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해서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Q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I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가나다에 맞춰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문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PQ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시간 오래 걸리겠지. 이제 하지만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것만 나오니까 최대한 이해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경우의 수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어떤 대략적으로 좀 규칙이 나오거나 다음의 경우의 수를 판단할 수 있는 미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잘 PQ의 자연수 기준도 잘 분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지대로는 못 풀어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원수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학생 3명도 A, B, C 서로 다른 N개입니다. 남학생 6명 1, 2, 3, 4, 5, 6도 서로 다른 N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9개인데 종류가 여학생 서로 다른 3명, 남학생 서로 다른 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을 때는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뭘 하라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 여학생을 먼저 하든 남학생을 먼저 하든 항상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학생을 먼저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남학생을 먼저 하는데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해보시면 돼요. 여학생을 먼저 했더니 문제 부합되게 쉽게 풀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학생을 먼저 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 그러면 잽싸게 남학생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자,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는데 그들을 나열을 하지 말고 테이블에 나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나열할까 여학생을 나열할까 판단하시고 여기서는 남학생을 먼저 나열하시고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학생을 골라서
나이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종류입니다. 여학생 서로 다른 3명, 남학생 서로 다른 6명이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한 집단을 먼저 시행을 하시고요. 다른 집단을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타일 칠하라는 문제인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쭉 훑어봤더니 어떻게 구하라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가에 들어간 게 fn이고 나에 들어간 게 gn인데 f10하고 g8을 구하랍니다. f10이라는 거는 n에다가 10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푸시면 되고요. 문제를 전체로 한번 훑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보면 이게 처음에는 가를 구할 때는 타일을 줄이 10줄이니까 총 20개 가지고 20개의 타일을 가지고 가를 푸시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타일 n이 9개니까 n개의 타일 중에서 앞줄, 두줄, n개 있으니까 8개, 8개 있으니까 총 16개를 가지고 나의 경우를 찾아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하나만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굳이 문제를 다 이해하려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를 이해하다가 다 시간 다 뺏겨요. 전체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숫자로 넣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형태로 푸는 게 편한 건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숫자로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게 풀이 과정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노가다로 푸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 2개 있어요. 가해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 조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복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나의 조건은 곱해서 4의 배수래요. 그러면 가해 조건과 나의 조건을 따져보면 나의 조건이 훨씬 더 특이한 경우죠. 훨씬 더 특이하고 특수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먼저 쭉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4개 곱해서, 물론 그 숫자들은 가에서 A, B, C, D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가 3입니다. 어떤 숫자가 4 이상이 되면 3개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제일 작은 게 1, 1, 2, 3인 거죠. 그러니까 4숫자가 3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A, B, C, D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4의 배수가 되려면 4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4는 없고 그럼 2가 있어야지. 2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잘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먼저 잘 잡고 분류를 하신 다음에 2가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4개 있으면 안 되네. 3개 있어도 안 됩니다. 3개 있으면 이미 3개 더하기 6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특수한 상황의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더 기본이 되는 가해 같은 경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예요.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노가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사물함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좌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입니다. 서로 다른 여학생 2명과 서로 다른 남학생 3명의 여기다가 베란다에다가 이거 사물함이죠. 사물함 5개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서로 다른 5명인데 종류가 2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나열을 하시든 뭔가를 선택을 하시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여학생이 2개니까 여학생 먼저 하시죠 뭐. 그래서 같은 층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물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학생 2명을 먼저 뭐 하면 됩니까?
잘 지정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 경우에 맞춰서 나머지 남학생의 사물함이 뭐하게 여학생과 서로 이웃하지 않게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노가대로 풉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종류가 있을 때는 한 종류씩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4개의 수에서 8개를 뽑습니다. 근데 뽑는데 그 8개의 곱이 60의 배수가 된답니다. 자, 숫자를 보면 2, 3, 5, 7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곱이 60의, 그 중에 8개를 뽑아서, 그러니까 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3, 5, 7. 그러면 60의 배수가 되려면 60 또는 120 또는 180 뭐 이런 값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숫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소인수분해 해야죠. 소인수분해 해서 그들의 60을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거기다 2, 3, 4, 5, 6, 7을 계속 곱하는 게 60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 3, 5, 7의 그 소인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흰 공 있고요. 검은 공이 있습니다. 그 흰 공을 서랍장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서랍장에 넣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4, 5, 6 적힌 칸에 넣는 3개의 공이 적힌 수는 합이 5가 되어야 되고 모두 같은 색이 되도록 한답니다. 자, 그럼 어디 먼저 넣어야 돼요? 4, 5, 6을 넣는 게 더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4, 5, 6에 먼저 같은 색으로 넣어야 되니까 흰색으로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5가 되는 경우 잘 분류해서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특수한 거에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노가대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 기준으로 잘 분류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